이종훈 평론가님 모시고 프로야구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야, 그 프로야구가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1위가 정해진 거죠? 1위는 정해졌고 2위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매직 넘버가 2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고 우승을 확정지었고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 2위 확정을 지금 매직 넘버 2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프로야구 원년에 MBC 청룡하고 오비 베어스하고 서울팀 네, 두 팀의 이 그래요? 팬이었거든요. LG 두산은 지금 회원. 3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혜태 타이거즈가 셌어요. 아, 그럼요. 예. 80년대, 90년대는 혜태 왕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러웠는데. 검빨이라고 하죠. 검정색과 빨간색 그 혜태 타이거즈 유니폼. 맞아요. 공포의 맞아요. 대상이었죠. 그렇죠. 팬들에게는. 그 기아가 이번에 우승하면은 그 페넌트 리그 그 정규 시즌에서는 몇 번째 우승이죠? 정규 시즌 지금 그 7년 만에 우승이고요. 7년 만에 우승이고. 지금 기아는 V12, V12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한국 시즌 우승을 해야 되니까.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 과거 혜태 타이거즈 시즌도 그랬지만 정규 시즌 우승보다는 한국 시리즈에서 강했죠. 그런 점을 참고해 줄 수 있고 7번째, 7년 만에 7번째 정규 시즌 우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김도영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게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 지금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정규 시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저는 김도영과 최용우로 대표되는 신구 타격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타격이었거든요. 팀 타율이 무려 3할입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는 굉장히 잘 치는 타자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팀 타율이에요. 팀 타율이 3할이 나오니까 이건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이 이제 김도영 선수로 대표되는 이 신예들, 그리고 최용호 선수로 대표되는 노장들, 그 사이사이에 김선빈 선수라든지 아니면 나성범 선수, 그리고 외국인 타자인 소크라테스, 이런 선수들이 촘촘하게 배치되면서 뭐 쉬어갈 타자가 없는 그런 공포의 타선을 완성을 했었죠. 팀 타율이 3할 정도가 나오려면 사실은 아주 잘 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치는 선수가 그렇죠. 없어야 모두가 된다는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이봉호 감독이 첫 시즌인데, 감독 부임 이후 첫 시즌인데, 감독 부임한 첫 해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역대 세 번째 감독이 됐어요. 첫 번째 감독이 2005년에 선동열 감독, 삼성 라이온즈 선동열 감독, 두 번째가 2011년에 삼성 라이온즈 유중일 감독, 그리고 이번에 이범호 감독이 세 번째 감독 부임 첫 해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됐는데, 이범호 감독의 이 리더십도 상당히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선발진의 부상이 내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선발 투수들, 외국인 투수부터 해서 크로우 선수 부상당하고, 이의리 선수 부상당하고, 가리지 않고 선발진이 무너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선발진에서, 선발 투수 보통 5명이 로테이션을 돌잖아요. 4명이 부상인 적도 있었다. 이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거를 초보 감독답지 않게 순리대로 잘 풀어갔어요. 이 사실 초보 감독이면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주위의 코칭 스태프들과 잘 협의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막강한 불펜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그 악재가 위기가 기회가 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후보 선수들을 더 투입을 한 겁니까? 부상된 선수들을 대체하기 그렇죠. 그 위해서? 대체 선수들도 워낙 잘해줘서 기아 타이거즈의 팀 타율 1위, 그리고 선발 평균 자책점 1위거든요. 그래요? 그럼 정규 시즌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마운드와 타격 모두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는데 또 하나의 숨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별명이 2위 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위 팀만 만나면 싹쓸이 수입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에서 2위 팀만 만나면 싹쓸이 수입승을 가져갔는데,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를 잡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LG와 기아의 3연전에서 기아가 3연전 모두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LG 트윈스는 3위까지 떨어지고 삼성 라이온즈가 2위를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2위를 치고 올라가서 기아 타이거즈가 또 1, 2위 맞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기아 타이거즈가 또 3게임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또 2위, 3위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위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2위 자리를 놓고 2, 3, 4위가 펼쳐지는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사실 중반 접어들면서부터는 굉장히 여유 있게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수성할 수 있었죠.
근데 큰 교훈이 있네요. 우리 경제가 항상 양극화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계속 경제 생각을 해요. 저기 경제 프로니까. 주식 빼야 됩니까 지금?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양극화 안 되고 그렇게 모든 선수가 골고루 성적을 내면 팀이 우승한다. 이런 교훈을 그렇죠. 얻을 수가 있어요. 역시 팀은 밸런스예요. 전력의 그러네요. 밸런스. 그리고 뭐 앞서 그 오프닝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지금 세수가 뻥커 나가지고 뭐 감소 정책 때문에 세수 뻥커 나서 지금 위기 상황에 쓸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팜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1.5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선수들이 새로운 선수들이 위기 때마다 투입돼서 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카드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 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네. 위기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도 내리기 어렵고 그리고 초보 재정도 감독이 쓰기 어렵고.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여 살려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김도영 선수는요. 저희 또 아침 방송을 우리 또 훌륭하신 박지훈 변호사께서 진행 중이신데 그 저한테는 스포츠 박지훈 에이전트도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네. 아니 그 에이전트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박지훈 변호사가 실제로 에이전트, 프로야구 에이전트계에서 알짜예요. 지금 다승 1위 달린 토종 에이스인 삼성라이온즈 에이스, 원태인 선수도 박지훈 변호사 소속이거든요. 스카포라스 되겠어요. 한국의 스카포라스를 노릴 수 있겠어요. 와. 김도영, 원태인. 투타의 지금 거물을 양손에 쥐고 있는 거물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거물 에이전트가 되고 있죠, 이제. 김도영 선수는 뭐 저기 메이저리그 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주는 활약, 올 시즌에 보여주는 활약을 보면 이 김도영 선수의 별명이 과거에는 이제 제2의 이종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천재 타자예요. 천재 타자. 제2의 이종범 수식어 떼고 그냥 천재 타자예요. 그냥 천재 타자. 이종범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뭐 KBO 리그 그러니까 최초로 최단기 30 홈런 30도루를 달성을 했고 또 이번에 KBO 리그 국내 선수 최초의 40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40 홈런 40도루 한 단일 시즌 도전하고 있고 올 시즌 MVP는 김도영이 거의 뭐 확보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김도영 선수가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줬는데 김도영 선수 뭐 광주 팬들, 기아 타이거즈 팬들 같은 경우에 도영이 니 때문에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이 살. 예. 니 때문에 살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강주 사투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2024년 KBO 리그를 씹어먹은 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연 김도영이 첫 손에 꼽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40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홈런 잘 치면은 힘이 좋지만 뭐 빠르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도루는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 것 홈런을 많이 같은데. 치는 타자는 도루를 잘 못한다. 그리고 도루를 많이 하는 타자는 홈런을 잘 못 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야구계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식을 깨는 거죠. 근데 요즘 공부 잘하는 애가 뭐 돈 많은 집에도 살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운동도 모든- 잘한 이런 거. 저 미국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춘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오타니 쇼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임성도 좋고 게다가 오타니 쇼헤이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50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50에 도전하는데 오늘 도루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홈런 2개, 도루 1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50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아까 김동현 선수 40 얘기했잖아요. 40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지금 50을 달성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지금 여기에 오타니 쇼헤이가 도전하고 있고 40 같은 경우에 메이저리그 야구가 현대 야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1901년부터인데 1901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한 타석이라도 들어선 선수들을 다 숫자를 세보면 23,3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40 기록을 세운 선수는 지금까지 오타니 쇼헤이 포함해서 6명밖에 없습니다. 이 23,300명 중에서 6명. 1901년부터 2024년까지 6명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록에 오타니가 도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도영 선수의 이 40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160경기 이상을 하지만 우리는 144경기를 하거든요. 이 작은 경기 속에서도 40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도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또 부러운 게 프로야구에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는 게 또 부럽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도 계속 매진이었다고. 그냥 그러던데. 대박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KBO에서 뭐 갑자기 경기 시간을 변경했어요. 2시에서 5시를 변경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경기 시간이 변경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실 2시에 뛰었다가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잠실야구장 앞에서 하는데 이 그저께 같은 경우에 1시 반쯤에 제가 야구장 근처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덥고 햇볕이 따가워서 이 도로 위에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는 반사광도 눈을 따갑게 만드는데 야구장에서 저분들이 온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추석이라도 9월이라도 낮 2시 경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낮 2시 경기를 하는 거는 팬들을 위해서 또 선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온열 질환 환자들도 뭐 경기장에 네, 나왔다고. 온열 질환 환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팬 보호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가 출범 43년 만에 이번 추석 연휴에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 넘은 건가요? 네, 1000만 관중 시대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예요. 1000만을 볼 수 있을까 했거든요. 네. 드디어 일어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하신 분들이 1000만 명 넘겼다.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 돈 주고 티켓 끊어서 경기장에 들어가신 분 수가 1000만이 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장사가 다 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프로야구는 이렇게 장사가 잘 야구장은 되는 지금 겁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야구장 주변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좀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올 시즌은 좀 즐겁다라고. 근데 비결이 뭘까요? 가장 큰 비결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1순위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게 지금 야구장을 보게 되면 야구 경기 관람하시는 분들 아니면 TV로 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야, 야구장에 저렇게 여성 팬들이 많았어? 할 정도로 여성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여성 팬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게 과거에 2010년대에 그 일본 MPB, 일본 프로야구 MPB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하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카프 여자라고 했는데 이 카프 여자의 특징이 히로시마 지역의 출신의 여성보다는 수도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하는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열성적으로 정말 경기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되면서 이 많은 일본의 여성들이 야구장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MPB 같은 경우에 2010년대 중반에 메이저리그보다 단일 시즌 관중 기록을 넘어서는 더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기록까지 세워요. 근데 이런 현상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의 지금 흐름들을 보면 경기장마다 여성 팬들이 가득 차 있고 MZ 여성들이 가득 차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지더라도 뭐랄까요, 즐긴다 그럴까요?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여기서 즐기고 본인들이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응원하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 아마 우리 이현재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서 야구장에 뭐 열성적인 야구 팬이었다고 하더라도 홈구장에서 경기가 하면 찾아가지만 야구장을 가지만 원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원정 따라가는 팬들은 극성 팬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열성 팬들, 극성 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원정 경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삼성과 KT의 경기가 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정말 그 원정 팬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지금 SNS에 보면 야구장 먹킷 리스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먹킷 리스트? 네. 야구장 주변의 맛집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맛집들을 다 돌아다니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먹겠다는 그래서 먹킷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야구장을 내가 좋아하는 팀 원정 응원을 가더라도 그냥 단순히 야구 보고 승패를 그러니까 논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야구장 주변의 맛집들 그리고 그 지역의 맛집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여행과 관광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 콘텐츠를 중심해서 파생되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이 콘텐츠가 더 풍성해지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여성들 사이에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나도 왠지 야구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네. 인별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그 야구장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거든요. 네. 나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 여자들. 카프 여자가 인기를 끌면서 야구장을 찾는 여성들이 증가했는데 이게 연예 에이전시에서 연예 기획사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신인 여배우나 신인 뭐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야구장에 보내는 거예요. 카메라에 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노렸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좀 이상합니다만 일본에서 당시에 야구장에 미인들이 많아. 이러니까 또 남성 팬들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네. 어쩌면 우리도 그런 현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니, 사실은 제 딸도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야구 보러 간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 야구 얘기 2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그렇죠. 없는데. 근데 갑자기 간다고 해서 그래? 어디 가냐? 기차 타고 광주를 간대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아니, 근데 야구 선수는 아니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고 그렇죠. 거기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네. 그리고 여행하고 하루 여행하고 딱 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관광상품이 되는 거예요. 관광상품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딸이 갑자기 야구를 보러 가겠다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야구장 표를 어떻게 사야 되냐고.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연령대가 클릭해가지고 표 구하기는 힘들고 중고나라 이런 데서 사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딸이 고등학생 뭐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교 교실에서 야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야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소외된다는 거예요. 야구장 가본 적이 없으니까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님께 나도 야구장 가보고 싶어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천만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일종의 문화 현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대거든요. 천만 시대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도 KBO 리그가 크게 뭐 사고 치지 않으면 사고 치지 않는 한은 천만 시대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포프카님이 이종훈 평론가님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우리 때에 제가 저희 딸 나이일 때 서태지가 나와가지고 네네. 엄청 돌풍을 끌었는데 네. 저는 그런 음악 장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러셨어요? 발라드를. 네. 근데 다 서태지 얘기하니까 저도 서태지를 듣게 되고 나중에 서태지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게 문화라는 거네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20대 여성 팬들, MZ 20대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 20대 여성 팬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때는 야구장에 그 안표를 산다든지 아니면 리셀 그러니까 소위 그 중고 거래를 통해서 2배 혹은 3배의 가격을 주고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근데 지금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 공연을 워낙 많이 관람하셨다 보니까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공연의 티켓에 광클로 확보한 경험, 그리고 이걸 못했을 때 그거를 웃돈을 주고 사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티켓 구하기가 어렵다, 대란이다 하는데 이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저희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 잘 구하세요. 잘 구하더라고요, 진짜. 잘 구하시고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중고 2차 거래에 대해서 심리적 거부감이 좀 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KBO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거래 시장을 메이저리그처럼 2차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안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올 시즌 지금 안표 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뭐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영역의 안표에서 안표 거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프로야구 안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미국의 스톱허브인가요? 네, 스톱허브. 네, 그게 메이저리그가 공식적으로 그렇죠. 인정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셀링 그렇죠. 사이트죠. 네, 그런 부분을 제도권을 우리가 좀 끌고 들어오는 것들을 KBO 리그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천만 시대를 열어간다면 안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왔을 때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또 이 불붙은 열기를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여성 팬들, MZ세대 여성 팬들은 또 아이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팬덤 현상 같은 것도 좀 있겠죠? 그게 좀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성위권이 하위권이거든요.
하위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팬들은 굉장히 늘었어요. 여성 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도 아까 이제 김도영 선수 너 때문에 살아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지금 야구장에 가면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 굴비즈라고 해서 김지찬 선수, 뭐 김현준 선수, 그리고 이재현 선수 이런 세 명을 트리오를 굴비즈라고 하는데 지금 김영웅 선수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 구자욱 선수도 나름 젊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자욱 선수 캡틴 노장수 교수거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거를 함께 지켜보겠다는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일종의 덕질을 하는데 성장캐를 같이 가는 거예요. 성장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저 때는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 네네네. 유명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젊은 선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주목하고 그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는데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게 뭐 워낙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실 야구장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있을 때 보면 거의 다 김도영 선수 유니폼 마킹해서 입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김도영 선수 유니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대다수는 정말 20대 여성분들이에요.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야구 잘 몰라요. 제가 그분들 그 카페에서 얘기하시는 거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야구 룰도 잘 모르세요. 야구 룰도 잘 모르시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냥 푹 하고 웃었던 적도 있는데 뭐냐면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잘 치는 타자야, 4번 타자가 잘 치는 타자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김도영이 좋은 거예요. 김도영이 좋아서 김도영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러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다 다니시는 거예요.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화라는 게 딱 실감이 나네요. 요즘 예를 들면은 클래식 잘 모르지만 임윤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걸 클래식으로 확장하시는군요. 역시 있어 보이시는구나. 예. 아니 근데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니까 이 생각도 들어요. 요즘 영화 보러 가면은 그 클릭 잘못하면 막 3만 원짜리 티켓이 나오고 그래요. 엄청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장 입장료는 그래도 그만큼 아니죠. 좀 싼 편인가요? 어떻죠? 뭐 2차 뭐 소위 안표 가격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만족감이 훨씬 더 높으세요. 그 야구장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야구장에 가서 뭐 3시간, 3시간 반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장 가는 날 따지면 경기를 보는 게 3시간, 3시간 반이지 실제로 하루 전체를 즐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준비해서 출발할 때 경기장에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전에 도착하시거든요. 경기장 주변에.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서 그 경기장 주변의 맛집들 혹은 예쁜 카페들 그 SNS 올리기 좋은 카페들 이런 데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고 또 경기 시작돼서 경기장에서도 또 나름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끝나고 나서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근처에 한강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한강에 가서 또 한강 고수부지에서 또 여유 있는 피크닉 같은 그런 시간을 또 즐기시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풀 코스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극장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뭐 저희 때 그러니까 이 소장님하고 저 때 자꾸 나이가 나오니까 좀 싫긴 한데 저희 때 극장이 인기가 많았던 게 영화가 인기가 많았던 게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맞아요. 보면 그래도 데이트를 다 그렇죠. 끝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원 한 장 안쪽에서 그렇죠. 다. 주말이면 늘 이걸 반복하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잖아요. 네, 시간도 한 4-5시간 보낼 수 있고.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야구에 좀 더 흥미를 느끼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게 되면 가까운 근교로 여행도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행까지. 야구의 매력이 더 빠져드는 거죠. 원정 경기 가는 게 여행이군요. 여행이에요. 예. 그러네요. 여행이네.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야구 관람료가 해외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싸죠. 싼 편이에요.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무지 싸죠. 저 미국에 있을 때 메이저리그 한번 보려고 그랬다가 표도 구하기 어렵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좀 메이저리그는 기억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 LA 다저스라든지 뉴욕 양키스 같은 강팀, 명문 팀들을 상대한다. 그러면 이 팀들 상대할 때는 보통 때에 2.5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일단 비싸고 메이저리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티켓 가격을 사실은 구단이 정하거든요. 구단이 정하기 때문에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성난 팬심을 달래기 위해서 티켓 가격을 좀 낮춥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팀의 성적이 좋다. 이러면 티켓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객단가로 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야구 경기장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객단가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메이저리그는 50에서 한 7, 80까지는 잡아야 돼요. 두 배에서 2.5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구단들은 그 돈이 KBO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구단들이 가져가나요? 구단들이 나눠 가지죠. 나눠 가지는데 이제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구단들이 나눠 가지지만 홈팀 그리고 원정팀 이렇게 같이 나누거든요. 7대3, 6대4 정도, 7대3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구단 수입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또 돈을 주고 사용료를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대관료를 내고 경기장을 쓰는 대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중 수익 전체가 구단이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우리 구단들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구단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거의. 그렇군요.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소위 관객 수입, 관중 수입, 입장료 수입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더불어서 야구장 내에서 이제 먹거리 판매라든지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다 수입으로 잡히지만 우리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식당 같은 경우도 구단이 거기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받는 거죠. 그러네요. 건물주는 네. 서울시니까. 건물주 서울시가 건물주로 있고 그다음에 이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광고도 입찰도 서울시가 받거든요. 그래요? 네. 야구장 펜스 광고. 내 야구장 광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을 좀 더 저렴하게 우리 구단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으로서의 프로야구가 성장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혹은 KBO 리그 총재, KBO 총재죠. 미국처럼 지자체들이 약간 그 시설 이용료를 대폭 절감해줘야 된다. 미국은 소유는 뭐 어디 저 정부 시정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더라도 이용료를 뭐 거의 1달러, 거의 상징적인 액수만 붙이죠.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우리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에서 돈을 올려요. 그래요? 왜 그런 또 현상이 나오냐면 시에서 그러니까 올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 주저주저 해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돈을 안 받냐고 계속 요구해요. 특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의회 눈치를 또 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네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고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좁다 보니까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구단들이 그럴 때 시를 향해서 협박이 가능하거든요. 딴 데 간다? 다른 도시로 가겠다. 근데 우리는 갈 데 그게 안 돼요. 없죠. 가려면 갈 데는 있는데 시설을 뭐 거기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 소위 그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매운동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네요. 저는 지금 허구현 총재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또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배드민턴 협회, 축구 협회 문제점 많이 잘 지적해 주셔서 사실 변화도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역할도 하셨는데 KBO는 잘하고 있습니까? 허구현 총재하고 어때요? 허구현 총재 부임한 이후에 저는 산업적인 접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O 리그 총재 이전에 이미 계속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야구 팬들 입장에서 싫어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공짜로 야구 경기를 봐왔잖아요. 온라인 중계를 공짜로 봐왔는데 이걸 티빙이라는 곳으로 돈을 받고 넘겼잖아요. 4년에 1,000억. 이게 KBO의 수입이고 구단들의 배분되는 수입이고 중계권료 수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1,000억 원 받고. KT빙한테 1,000억 원 받고 중계권을 독점권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가 뭐 한 200~300억을 내면 네이버는 무료로 그걸 틀었잖아요. 근데 이제 티빙은 사실 유료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입을 해야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많은 중개권자 입찰해서 더 많은 중개권자를 쓴 쪽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러면 프로야구 망한다 그랬거든요. 정반대 현상이죠. 역대급 흥행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입 때 당시에 지금은 뭐 저는 또 말이 나오지 않지만 ABS 그 소위 로봇 심판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ABS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자동 투구 판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 투구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판에 대한 불신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예전에는 판정이 시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불필요하게 타자와 심판의 실랑이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KBO는 호견 총재는 뭐 피치 클락 또 투수가 주자가 없을 때 뭐 12초 이내에 투구해야 된다든지 초제한을 주고 타자도 타석에 들어와서 준비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을 넘기면 뭐 페널티를 받는 그런 지금 피치 클락을 미국 메이저리그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구단들이 너무 시기상조다. 좀 양보해달라라고 해서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피치 클락까지 도입이 되면 이 경기 진행 시간이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시간 반, 4시간을 넘어가는 게 팬들의 기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시는 길.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다닐 때 경기가 끝나는 것과 그렇죠. 그게 아닐 때 그리고 또 뭐 밤 11시가 다 돼서 경기가 끝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TV 중계를 보는 것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도 경기를 단축하고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견 총재가 어쨌든 밀어붙였죠. 뚝심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개권자라든지 ABS라든지 피치클락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서 좀 더 산업화돼가는 그런 모습. 야구도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야구가 프로야구는 산업이라는 것이 호견 총재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 산업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의 사용료 인하 이런 것들도 대폭 인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맞물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호견 총재가 산업화의 토대를 하나하나 좀 쌓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야구장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중소기업들한테 산단 같은 거 지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 정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KBO의 호견 총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프로야구 구단이 하나 들어서 보면 야구장 주변에 일자리 창출되지. 그다음에 뭐 거기 관광 수입 증대되지.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도시에 시민들이 레저 공간으로서 야구장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좀 더 질롭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 차원이라든지 시민들을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비용을 깎아줘도 오히려 비용을 깎아주고 비용을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딱 있으시네요. 네. 산업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게 광고 홍보 미디어 이거거든요. 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최강 야구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야구 예능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야구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최강야구가 이제 지금은 좀 됐죠 시간이. 그러니까 최강야구가 작년 재작년에 야구 팬들 그 소위 이제 월요일에 야구가 없잖아요. KBO 리그는 월요일 야구가 없다 보니까 야구 없는 월요일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야구 예능 이게 결합됐는데 재작년 말부터 이제 김성근 감독이 최강야구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최강야구가 뭐랄까요? 진짜 이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 야구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안에 이제 정말 그 진지한 예능으로 그러니까 예능보다는 오히려 다큐에 가까울 정도로 다큐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최강 야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룰을 몰라도 볼 수 있고 그냥 재밌다. 그리고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산다. 왠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좀 김성근 감독 명언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야구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작년에 그래서 은퇴한 야구인들의 모임인 1구회에서 1구 대상이라고 매년 연말에 그 야구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분들에게 대상을 수여하는데 이걸 최강 야구에게
수혜입니다. 아, 그래요? 네, 프로그램에게. 가장 기여했다. 네. 어. 그만큼 이제 야구 홍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인기에 최강 야구도 한 몫을 차지했죠.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구단도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구가 산업이면. 그럼 구단들은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실적.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구장의 관중들이 늘어나고 뭐 아직까지는 매출의 실제로 영업이 뭐 뛰어났네. 네, 지금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저게 올해 건 아니죠. 올해 건 아닌데 일단 4억 원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흑자로 보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뭐 16억 원 그리고 KT 위즈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뭐냐면 FA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단 네네네. 연봉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죠. 선수단 연봉을 전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삼성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성적을 바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승을 하게 되면 고액 연봉제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봉을 상승해줘야 되는 연봉 상승 요인도 늘어나요. 네. 그럼 이건 구단의 부담이죠.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근데 이제 올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니폼 판매 같은 경우 매출이 작년 대비 지금 300% 이상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수입들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관객 수가 확보되고 일정한 팬 수가 확보되면서부터 이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제가 볼 때 올해는 흑자 돌아설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선수단 연봉 때문에 또 힘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43년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산업화를 향한 길은 그동안 제대로 닦아오지 못했거든요. 네.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게 키움 히어로즈, 우리 히어로즈라고 하는, 그래서 네이밍 스폰서를 두고 넥센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로 이렇게 왔던 이 히어로즈 구단 같은 경우는 야구단 외에 모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야구단으로 네네네.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흑자를 봤습니다만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 든든한 정말 모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모기업들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팬 수가 확보되고 그리고 관중 수가 확보됐고 산업화를 향한 그 길들이 닦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구단들도 이제는 과거에 모기업에 의존하던 그런 재정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네네네. 본인들이 흑자를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건가를 고민하는 네. 진지한 기업인의 경영인의 자세가 필요하죠. 좋은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9월 19일인데 네. 선물 하나 주시죠. 우리 가을 야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가려고 일단 기아 타이거즈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한다고 봐야 네, 되고요. 하고요. 그다음에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KT가 지금 3위 자리 놓고 싸우고 네네. 있는데 3, 4, 5위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SSG가 5위 싸움 지금 놓고 네네네. 참전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SSG가 지금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내일부터 주말에 LG와 두산의 3연전이 펼쳐집니다. 네네네. 이 대결의 승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대결의 승자가 뭐 3위 자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SSG가 5위 자리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한 팀 밀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다. SSG의 전력이 지금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하나 이글스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웠는데 이번에 또 가려고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얘기가 딱 마음에 남네요. 그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이다 그러면서 CD에다 음악을 담아가지고 팔고 막 스타벅스 BGM 이런 거 유행시키면서 성공시켰거든요. 네. 야구도 문화가 되는 순간 경제가 되었다. 야구장 역시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문화 콘텐츠예요. 이제 더 이상 스포츠로 그 자리매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프로야구가 이제 문화를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